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입니다. 네, 오늘 정부에서 공급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내용 자체도 너무 많은데 전체적인 맥락이 보면은 정부에서 상당히 긴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절실하게 이제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서울은 이제 지방시장하고 다르게 가격이 이제 계속 상승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공급을 살펴보니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부터 거의 뭐 한 30% 정도 수준까지 급감을 하는 상황이고, 아파트 현재 인허가 물량이라든지 착공 물량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3년 뒤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아주 성급한 온갖 대책들을 다 망라한 내용들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꼭 예전에 2020년, 2021년도에 금리 인하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는 시기에 이 가격을 잡기 위해서 뭐 모두 다 나왔었던 뭐 세제부터 해서 뭐 공급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한 종합 대책과 같은 이제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는데 문제는 이 서울을 이제 중심으로 한 공급 대책이라는 거죠. 아니 사실은 이제 서울을 위한 공급 대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 중에도 보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라고 하는 멘트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 정부에서 지금 이 뭐 다음 이제 표를 위해서 그러는 건지, 기존의 노후 대책, 노후 신도시 이 특별계획 같은 경우에도 1기 신도시 서울 수도권에만 포커스를 맞추더만, 이번에는 완전히 이 서울의 기존 빌라까지 아예 막 가격을 상승을 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완전한 의지를 담고 있는 대책입니다. 이 지방을 홀대하는 이번 대책에 정말 열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어떤 대책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이제 각 카테고리별로 다 이제 배경하고 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은 이게 어차피 이 이제 국회에 통과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이 공급 대책이라든지 취득세 감면 대책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내용도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민주당에서 이걸 과연 해줄지, 아니면 이걸 딜로 해가지고 뭐 다른 법하고 이렇게 이제 딜을 하기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그동안 다 반대해 왔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발표만 했지 통과는 진짜 어렵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어차피 통과하기도 어려운데, 뭐 대체적으로 좀 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통과가 되면은 그때 다시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핵심은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서울이 그동안 뭐 이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공급에 영향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서울도 공급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등락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급적인 부분과 비교해서 이 유동성적인 부분이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서울시장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2015년도 이후부터 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했을 때는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 가격이 올랐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급 상황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도 부산과 지방과 마찬가지인 시장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저금리라고 하는 상황이 이제 특이한 상황이었었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향 안정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는 수급의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볼 때 이 다급한 시선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은 아파트 인허가는 금년 상반기에는 과거 상반기
장기 평균의 92% 수준으로 이제 감소를 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평균 대비해서 82% 이제 수준까지 이제 줄어들었다. 그러는데 이제 착공은 지난해 장기 평균의 64%까지 급감을 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88%까지 다소 개선된 상황이다. B아파트는 인허가와 마찬가지로 장기 평균의 26% 수준까지 감소를 했다. 준공은 최근 착공 위축 영향으로 인해서 장래 감소 우려가 이제 존재한다. B아파트는 인허가 착공 감소로 준공도 장기 평균의 40%까지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배경을 이제 살펴보면은 전세 사기 문제가 이제 다세대 연립 빌라 이러한 주택, 그러니까 B아파트 쪽에서 이게 이제 심각해지자 이 B아파트에 대한 이제 주거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지면서 전세를 이제 아파트 쪽으로 몰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서울의 전세 가격이 지금 14개월째 계속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매매 가격도 지금 2개월째 상승이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와 이 다세대 연립의 이제 매매 거래 비중을 살펴보면은 거의 이제 5대5 정도이거나 아니면은 시기에 따라서 아파트가 이제 조금 더 많이 거래되거나 아니면 연립 다세대가 이제 더 많이 거래가 되거나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부산을 비롯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연립 다세대의 비중이 아파트에 한 15%에서 20% 정도밖에 매매 거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은 이 비아파트 시장이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인구는 많고 아파트를 지을 땅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2026년도부터 급감을 하는 상황이고, 그랬는데 지금 비아파트를 살펴보니까 비아파트의 이제 준공까지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년 내후년이 되면은 가격이 오를 게 불보듯한 상황이다.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이 내용의 대책이 상당히 정부의 다급함이 묻어져 있습니다. 목표를 이제 살펴보면은요, 우량 주택을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이제 실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주거 안정이 앞으로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심지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를 하고 빌라 등의 비아파트 시장도 지금은 위축이 되어져 있지만 어쨌든 정상화를 하겠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정비 사업을 속도를 빨리 해서 도심지 내에 아파트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용적률과 세제, 금융, 보증 지원을 통해서 이제 정비 사업을 빠르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도 폐지를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 등 이제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축 공공 신축 매입 주택을 이제 2년간 11만 원 플러스 알파를 이제 매입을 해서 무제한으로 매입을 하겠답니다. 서울에 짓는 신축 빌라는 11만 원 플러스 알파니까 뭐 한 13, 14만 원 정도 내에서는 앞으로 2년간 무조건 사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내가 건설 사업자면은 서울에 가갖고 지금 집 사갖고 빌라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또 5만 호는 이제 분양 전환형으로 이제 하겠고, 이를 위해서 세제와 이제 청약제도 등을 이제 지원을 하겠는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수도권의 공공택지를 지금 이제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 이런 것들을 조속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신규 택지도 또 발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 공급 여건도 이제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민주당 정책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정책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주택 공급을 통해서 시장 안정화를 깨야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 민주당에서는 규제를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도 못 팔게 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규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민주당에서 했을 때는 아파트가
올랐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해갖고 이제 향후 2년 뒤에 3년 뒤에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예, 그때는 이제 시장 안정화가 이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급을 늘리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당장 가격이 오르고 시간이 이제 좀 필요하더라도 이제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통해서 앞으로 공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집값 상승이 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지금 부랴부랴 막 이렇게 이제 계속 공급 대책을 작년부터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뭐 국회 통과가 안 되니까 CR도 안 먹힙니다. 이번에도 통과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또 뭐 내년까지 또 질질 끌다가 이렇게 이제 조금씩 뭐 신도시 택지지구 뭐 이런데 발표하면서 또 붐 일으키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정비 사업 속도를 제고하고 이에 대한 부담을 경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을 이제 제정을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에 이제 동시 수립을 허용을 하고 이제 속도를 통합 처리를 해서 빠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도 간소화를 하겠다. 관리 처분 총회나 총회 시의 전자 의결 방식을 허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이제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면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하는 내용을 바로 이렇게 이제 함축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지난 연말에 다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사업시행 인가하면서 관리처분 인가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진행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들이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뭐 이제 되기 때문에 이들 간의 이해관계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는데 여러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절차를 아무리 간소화해봐 봐야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감정평가 나오고,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이 마음에 안 들고, 그 이후에 추가 분담금이 나왔는데 너무 많은 추가 분담금이 이제 나오면은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조합원들끼리 갈등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 간소화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이제 합리적인 부분에서 조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뒤에 내용에도 이제 살펴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포함을 이제 하고 있어서 그나마 이제 조금 이 대책의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총회 시에 이제 전자의결 방식을 이제 허용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뭐 이제 중요 내용들을 이제 바꾸려고 하면은 이제 총회를 이제 개최를 해서 이제 참석자의 이제 50% 이상의 이제 찬성을 얻어야 통과가 되고 하니까, 이게 이제 모으고 대관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나 이런 비용적인 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전자의결 방식으로 이제 바꾸겠다, 허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조합원들 간의 이 뭐 이해관계나 민감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이제 또 뭐 조작이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또 되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초기 시행을 하면은 문제가 있겠지만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뭐 필요한 방안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이 조합원 간의 이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공공관리를 이제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조합을 이제 정상화 방안을 이제 지원을 하겠는데, 이거를 위해서 이제 조합 전문 조합 관리인을 이제 선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큰 현장이나 뭐 전국을 통틀어서 어느 그 이제 제재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조합장과 뭐 대의원의 비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많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진 비대위들의 충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되게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합장이라든지 이 대의원들을 이제 전문 조합 관리인으로 이제 선임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뭐 이 생각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신탁 방식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탁 방식이 수수료 자체가 과도하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전문 관리인이 와서 투명하게 이거를 이제 뭐 업체를 선임을 하고 공사비 책정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사업 진행도 더 빨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합 요청에 따라 사업관리 주요 업무 대행, 조합 운영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공공관리인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얼마만큼 이제 이 조합에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이제 총회를 통해서 이제 투명성을 이제 보장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조합에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비 사업이 이 조합원들의 이제 갈등 때문에 이제 늦어지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서 건축비가 한 30% 정도 올랐죠. 그래서 이 오른 게 분양 가격에 고스란히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사업이 계속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어쨌든 추가 보정을 실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업 지연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사업성 부족으로 이제 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여러 뭐 보증도 지원해주고 대출도 지원해주고 한데 결국에는 이제 사업성을 올리려고 하면은 용적률을 이제 올려서 일반 분양분을 늘려야지 이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을 이제 최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는 3년 한시로 완화를 하되 규제 지역과 대책 발표일 이전에 사업계획 인가 신청한 곳은 제외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책 발표일 이전에 사업계획 인가 신청한 곳은 안 하고 앞으로 이제 사업계획 인가 신청할 곳만 적용을 하는데 지금 역세권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300%인데 이걸 390%까지 그러니까 기존의 360에서 390%까지 늘려주고 일반 정비사업은 이제 3종 주거지구 용적률이 300%인데 10%를 더 늘려서 330%까지 용적률을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서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사업성을 고려를 하여 차등적으로 이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이 현재는 25%까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걸 15%까지 감소도 이제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네, 그리고 공동주택 간 인동 간격을 건축이 심의를 거쳐서 법적 최소 기준까지 완화를 허용을 하겠다. 그리고 공원을 의무 확보해야 하는 부지 면적 최소 기준을 5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까지 상향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공급도 의무를 이제 폐지를 하겠다. 현재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공급 의무 비율이 재개발은 80% 이상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을 공급을 해야 되고 과밀 억제 건형 내 재건축은 60% 이상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공원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면적 기준도 완화를 해주고 인동 가격도 더 줄여주기 때문에 더 많이 지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용적률을 이제 30%, 390%까지 늘려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도 더 작게 이제 지으면은 일반 분양을 또 더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사업성을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슈가 이제 많았었던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것을 이제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주민부담, 주택공급 위축 등의 이제 부작용을 고려를 해서 제도 폐지를 추진을 하겠다. 현재 법률안은 이제 발의가 되어져 있는데 국회에 계류 중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과연 이게 통과가 될지 잘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재건축 분담금 폐지 문제는 이제 가장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을 다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민주당에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또 일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 도시 정비가 있습니다. 네, 항상 이 노후 계획 신도시를 위해서 나머지 공급 대책들이 막 붙여져 있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들 정도로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이 일기 신도시의 이제 노후 계획 신도시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에 되게 이제 집중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24년 11월 달에 2.6만 호 플러스 알파 규모의 선도 지구를 지정을 하고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서도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착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부산은 지금 7월 달에 먼저 지금 이제 용역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이제 해운대 신도시, 화명 신도시 이런 데들이 이제 좀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 이제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11월 달에 선도지구 지정을 하고 2027년에 첫 착공을 목표로 하겠다. 네, 이게 진짜 주민 동의율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거를 볼 때마다 이제 최초의 안이 이제 다른 지역에 임대주택을 이제 지어놓고, 이주자들을 이렇게 이제 이주시킨 다음에 이제 선순환 형태로 이제 착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은 완전히 거의 원론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네, 이 기존에 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리 들어가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내가 이사를 해가면서까지 크게 차익이 없는 상황에서 움직이려 할까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첫 착공인데 일단 대통령 임기가 5월 달까지입니다. 2027년 5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진행을 쭉 하다가 그때 안 되면은 다음 이제 또 현 정권이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착공을 해갖고 진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계속 이제 바람만 잡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자체가 너무 짧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진행은 거의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일기 신도시 분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먼저 진행이 되어야지만 다른 지역들도 참고를 해갖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 중에서는 이제 빌라 등 이제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활성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된 게 좀 이제 가장 이슈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핵심은 서울에 이제 주택이 공급이 부족한데 아파트를 이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대규모 땅이 필요하고 그 이제 제재 구역들은 이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원하는 시기에 공급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원을 해 주더라도 결국은 이제 조합원들의 이제 수익에 따라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정부에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비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다세대, 단독 다가구 이러한 주택들을 이제 공급을 활성화를 시켜서 일단 급한 이제 2030 세대의 이런 결혼 이 수요들을 이제 흡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과거에도 2012년, 13년 이때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붐이 엄청나게 불었었거든요. 그때 항상 문제가 됐었던 게 주차난. 그리고 이제 도로가 확보가 안 되고 주변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라고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지는데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하면은 이제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거 환경이 나빠지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신축 매입을 2025년까지 11만 호 플러스 알파를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짜 서울이 급한 거는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2026년, 2027년이 되면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대부분의 지역들이 공급이 전부 다 줄어듭니다. 아파트가 다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서울을 서울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못 적어놨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겠다. 그
그러면은 뭐 부산을 비롯한 지방에는 수요가 없다라는 겁니까? 예, 안 그래도 지금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막 다 열받아 있는데, 정부에서까지 수도권이 아니면은 다른 지방은 뭐 제대로 된 지역으로 치워주지도 않겠다. 네, 이런 좀 인식이 있는 게 아니냐. 네, 상당히 나쁜 워딩을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을 하겠답니다.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무제한으로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제 신축 주택을 짓기만 지으면은 LH에서 지금 다 매입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의 매입 신청 접수는 7.7만 호인고 2022년도에는 이제 총 5.2만 호를 매입을 했다. 그런데 지금 2025년까지 11만 호 플러스 알파니까 지금 이제 뭐 한 1년 반 남았죠. 1년 반 남았는데 7.7만 호 플러스 해가지고 또 한 7만 호는 더 매입을 하겠다. 지금 이 집들은 완전히 대박 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빌라나 이제 원룸 뭐 도생 이를 지으면서 어쨌든 건축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감정 가격이 인정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이 LH에 넘기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싸게 해가지고 이제 건축 원가 이상으로만 남으면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무제한 매입은 완전 땡큐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내용도 있지만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신축으로 지으면은 LH에서 무조건 매입을 해주겠다. 서울로 바로 지금 달려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매입 속도도 제고를 하겠다. 무제한으로 매입을 하는데 수도권 신축 매입 총괄 전담 조직을 신청을 하고, 또 이 주택을 매입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약정 체결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을 하겠다. 참 어떻게 이런 대단한 발상을 할 수가 있는지 참 멋집니다, 진짜. 그 지방에도 지금 뭐 많거든요. 이걸 좀 매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안타깝습니다. 일단 요게 이제 진행이 되면은 또 지방에 있는 이 이제 세대주들, 다세대, 다가구 못 팔고 있는 집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막 매입해달라고 막 여론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축 매입 활성화 지원 3종 세트를 만들겠다. 민간법인이 공공 신축 매입 공급을 위해서 멸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을 해서 기본 세율을 적용 대상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는 법인이 주택 철거 후에 주택 건설 시에는 취득세 중과에 이제 배제를 하는데, 주택 철거 후에 준주택 건설 시에도 취득세 중과를 배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준주택을 건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은 상업 지역에 이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상업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해서 오피스텔을 짓는 이러한 붐이 앞으로 엄청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를 이제 지으면은 정부에서 매입을 해주겠다. 짓기만 하면 돼. 진짜 그러면 이 상업지역의 주택의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위해서 허그 신축 매입 임대 PF 특약 보전 가입 시에 총 사업비의 90%까지 1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현재는 지역 주택 면적별 70에서 90%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80에서 90%,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90%, 지방은 80%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매입 확약을 하게 되면은 확약에서 보증을 써주고 전담은행에서 지정을 해서 원스톱으로 대출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90%까지 지금 대출을 1금융권에서 저리로 받을 수가 있다. 진짜 대박입니다. 이게 지금 저리 퍼센트는 안 나왔거든요. 예전에 제가 기억으로는 2.2% 지원이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었는데 지금은 뭐 그래도 금리가 조금 높으니까 뭐 한 3%?
3% 밑으로 내려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90%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당장에 서울을 가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비싸게 사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 원가가 이제 상승 등을 고려를 해서 정부 지원 단가 현실화 기준 기금 지원을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오른 가격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뭐 각 지역마다 이제 직접 나서 가지고 주택을 매입을 해서 이 주택을 공급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민간의 힘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네, 엄청난 혜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건설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충분히 이게 이제 LH에서 매입 확약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도전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 신규로 이제 도입을 하겠다. 매입 임대 중에서 입지와 구조가 좋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임차인에게 이제 우선 매각을 하는 방안이 있고,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선호 고려를 해서 수도권 위주의 공급을 하겠다. 네, 지방은 안 하겠다. 이 말이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아파트 시장 기반의 정상화를 하겠다. 네,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중가가 아닌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되는 요건을 완화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이 이제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취득세 12%를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었는데, 신축 목적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완화를 이제 시켜준다라고 하니까, 네, 이제 일단은 이제 신축 시장이 상당히 좀 활발해지겠죠. 그러면 1년 이내에 이제 멸실을 하고 3년 내 신축을 한 이후에 5년 내 매각을 할 경우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임대 사업자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적용이 됩니다. 1호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임대를 이제 도입을 해서 소형주택의 공급을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아파트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일단 아파트의 임대 사업자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지금 지난해부터 이 임대 사업자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이제 발표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번에 6년, 10년에서 6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은 아파트까지도 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당연히 이제 소형 면적에 대해서 그런 한 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 구입 및 6년 단기 임대 등록 시 1세대 1주택에 특례를 적용을 하겠다. 취득세는 공동주택, 신축, 재초 분양, 오피스텔 재초 분양 60제곱미터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를 하고,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50% 감면을 하겠다. 네, 이 내용들은 다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을 할 경우에 취득,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을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확대를 하겠다. 네, 이것 역시 이 대통령 임기가 있는 해까지 이걸 이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축 소형주택뿐만 아니라 기축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도 매입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이 아파트를 제외한 이제 비아파트는 이제 세제 혜택을 이제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한 자는 취득세 감면도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방에서는 이 소형주택, 그러니까 비아파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뭐 거의 관심은 없는 상황인데, 뭐 서울이다 보니까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네, 또 뭐 아파트 가려니까 너무 오래된 아파트는 또 이제 좀 기피를 하고, 이러니까 신축, 뭐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이쪽이 이제 또 이제 뭐 찾는 수요들도 조금은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비아파트를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청약 기준도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기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이제 신속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기존 도심에 비아파트를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수 있는 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신도시를 어쨌든 속도를 좀 빨리 해서 착공에 빨리 들어가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이제 또 정부에서 이제 뭐 그동안 걸림돌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뭐 이제 또 완화를 해주는 이제 내용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 외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신도시를 이제 지정을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서울 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이 없으니까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지금 상기 신도시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하기가 어렵겠죠. 네. 뭐 거의 한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있는 뭐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분양, 지방에 있는 미분양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지방에 있는 미분양을 이제 매입을 하기 위해서 CR 리츠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인데요. 이 CR 리츠가 기업 구조조정 이제 리츠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분양된 아파트를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FI, 예, 이제 재무적 투자자, FI가 이제 투자를 한 리츠에서 이제 선순위로 이제 이 대출의 70%를 확보를 하고, 시행사, 시공사는 후순위로 30%를 확보를 해서 미분양을 이제 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장이 좋아지면 처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허그 모기지 보존 가입을 허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지방의 미분양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민간업자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통매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뭐 할인된 가격으로 팔고 이러한 내용들이, 그전에는 이제 이 미분양이 났을 경우에 이제 비즈니스였는데, 지금 이제 CR리츠가 이제 도입이 되면은 일단은 뭐 분양 가격이 뭐 한 10억이다 이러면은 보통 뭐 한 이제 6억 정도 뭐 이렇게 이제 다운이 된 가격에서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파는 이제 형태거든요. 리츠니까 돈이 많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러한 리츠에도 이제 허그가 보증을 해줘가지고 대출을 낮은 금리로 빨리 해야게끔 해주겠다. 네, 이거는 뭐 완전히 네, 진짜 뭐 금융권에 완전히 뭐 퍼주는, 예, 금융권 좋아라. 네, 뭐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거는 뭐 대단한 비즈니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앞에 이제 있던 공급 내용들이 있지만 이번 이제 리츠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좀, 예, 또 숨겨진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미분양의 CR 리츠가 확보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PF를 이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미분양이 나서 지금 이제 대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이제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액 부담도 이제 경감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준공 이후에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할 경우에는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이제 감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 구입자는 이제 최초로 구입을 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한 특례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서울에 지금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인허가나 착공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2, 3년 뒤에는 공급 부족이 불보듯 뻔하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급한 마음으로 이제 지금부터라도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책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는 시각은 앞으로 1, 2년 뒤에 지금도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1, 2년 뒤에는 가격이 더 오를 거다라고 하는 인식을 그대로
투영을 한 대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서울은 뭐겠습니까? 네. 서울을 뭐 집을 사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뭐 서울에 급한 거는 이제 알겠지만 네, 이 지방을 너무 홀대한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은 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네, 지난해에 발표를 했던 내용이 거의 이제 한 80% 정도였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한 20% 정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국회 통과가 되어야지만, 뭐 취득세 감면이든 공급이든, 네, 이제 또 뭐 신도시 지정이든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단기간에는 하기가 어렵다. 공연불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공급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서베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